화영 씨는 남편에게 이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가족에게 절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이기적인 화영 씨의 뒤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고생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자란 화영 씨는 난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며 그것을 인생의 신조로 삼았죠. 24년 동안 가족 상담을 해오며 상담의 현장에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부모의 어린 시절이나 그 이전 세대에 이미 발생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반은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상당 부분 부모에게서 영향받은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말썽을 일으키면 당연히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이의 문제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이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비롯해 가족을 둘러싼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면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해 아는 것, 내 자녀에 대해 아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1.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부모가 되면 생기는 일.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결핍된 사람은 인생 내내 고통과 상처로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 후유증의 하나가 자기애입니다. 자기애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배려가 부족하고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합니다. 타인을 도구처럼 여기게 되고 가스라이팅과 착취, 괴롭힘 같은 선을 넘는 행동도 합니다. 문제는 자기애적 문제를 가진 부모의 아이들은 공감의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하기에 아이들 역시 공감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나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경계를 침범하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감 소통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역할놀이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역할이 되어보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말하는 갈등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들어주세요. 아이를 혼내거나 끼어들지 말고 경청해주세요. 민호가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혼자만 가지고 놀았어. 그래서 때렸어. 역할놀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역할을 나눕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한 데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같이 민호의 마음도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네 역할을 할게. 네가 민호라고 생각하고 엄마랑 대화해보자. 역할놀이를 할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아이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놀이가 끝난 후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역할놀이에 열심히 참여한 아이를 칭찬해줍니다. 친구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2. 아이를 가족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부부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부부는 여러 방법을 통해 긴장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동원할 수 있는 선택지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가족 안의 긴장을 해소하도록 암묵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가족 희생양이라고 부릅니다. 희생양이 된 아이는 가족의 긴장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가족에게 결속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가족 희생양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 모범생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모의 상담사,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 희생양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역할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뭉치의 역할입니다. 폭력, 비행, 게임 중독과 같은 문제 행동으로 부모를 불편하게 만들면 부부는 긴장과 불안을 잠시 비껴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이 결과적으로 가족의 갈등을 잠시나마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가족 희생양이 된 자녀의 운명은 비극적입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희생양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녀 역시 가족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부부가 건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스스로를 탓하는 방식이 아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라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부모와 자식 관계도 좋습니다.
3. 정서적 유산을 용기 있게 마주하세요. 정서적 유산은 가족 내의 모든 세대에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부모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든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정서적 유산을 외면하고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이것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나와 내 자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면하기보다는 정서적 유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모님은 지금 내 나이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꿈과 실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과 비교해보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면서 부모님의 삶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해봅니다. 정서적 유산과 현재의 어려움이 나비 효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과거를 청산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상담 전문가 최강현 교수의 우리 가족을 지키는 관계 공부. 가족을 다 안다는 착각.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